오늘의 투자처, 무릎이 아프면 산 말고 바다로 가세요. 오.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어떤 의미인지는 나중에 한번 직접 여쭤보고 오늘의 주치 문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뻔뻔하고 재밌는 뻔뻔한 프로필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름 사공은성. 뭐 흑자는 공은성아 이렇게 부르기도 했다지만 그게 아닙니다. 성이 사공, 이름이 은성, 성이 사공. 낙동강 강바람에 에헤이야 데헤이야 노를 쳐라. 노를 져라. 그 배사공, 그 사공이 아니다. 족보까지 파보자. 사공도라는 당나라 사람이 897년 황소의 난을 피해서 신라로 온 게 사공 가문의 시작입니다. 힘들었어 조사하는데. 인구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4,300여 명밖에 없는 귀한 성씨입니다. 하긴 뭐 선우, 제도, 독고, 영재. 요건 봤어도 사공을 직접 뵙긴 진짜 처음입니다. 내 눈앞에 나타나 사공, 네가 자꾸 나타나. 사공. 귀한 가문에서 태어나 어릴 때 신동, 이제는 로봇 인공관절 수술의 대가. 그리하여 사공 가문의 영광이 된 이 남자. 본인 말에 따르면 뚠뚠해지기 전에는 별명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One small you open the door. No! 지금은 뚠뚠해져서 그냥 의사. 말은 그렇지만 일타강사 뺨치는 설명과 화끈한 실력으로 환자들의 영원한 디카프리오 사공은성. 하지만 직원들에겐 한치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주의자. 입에 달고 사는 소리가 이왕 할 거 단디하자. 수술도 단디하자. 4차 산업혁명 시대 로봇 수술로 더욱 단디하는 무릎 수술.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정형외과 사공은성 원장님을 소개합니다. 근데 오늘 프로필 소개가 좀 긴 것 같은데 평소보다.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여튼 우리나라에 4,300명밖에 안 되는 네. 귀한 분은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진짜 너무 네. 내 눈앞에 귀하신. 나타나. 제가 이제 문가잖아요. 예. 문가도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네. 4,300명. 제가 이제 애를 2명을 더 낳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4,300. 두 명이 두 명이 됐네요. 진짜.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도 뭐 몇 명이 더 나을지도 모릅니다만. 여튼 나이가 들수록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내 발로 내가 가고 싶은데 가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 맞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니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병원 오시는 분들 많이 무릎 때문에 오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환자들이 많습니까? 주로 일단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네. 두 가지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뭡니까? 무릎의 경우에는 연골 손상 네. 아니면 반월상 연골 손상 예. 이 두 가지로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 연골이나 반월상 연골 두 개가 다 무릎의 충격을 완화하는 쿠션 역할을 하는 예, 구조물입니다. 네. 근데 젊은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는 네. 이 두 구조물에 충격이 가서 손상이 가서 오는 경우가 많고 네. 좀 연세가 있으신 경우에는 이제 많이 써서 생기는 이제 닳아서 생기는 네. 퇴행으로 인한 경우로 네.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젊은 분들이 무릎이 아프다는 거는 글쎄요. 좀 이해가 잘 안 되긴 했는데 어떻게 봅니까? 네, 실제 보통 우리가 무릎 통증하면 연세가 지긋하시고 네. 조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앓는 질환으로 생각하기가 그렇죠. 쉬운데 네. 최근에 이제 무릎 앞쪽 연골의 손상으로 오는 젊은 중고등학생들이나 중고등학생들. 네, 또 네. 젊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예. 뭐 주로 흔한 원인으로 이제 비만이라든지 아하. 또 우리 여성분들이 신는 하이힐, 네. 네, 또 이제 갑자기 급작스럽게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네. 이런 경우 때문에 무릎 통증으로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이게 딱히 무릎에 이게 손상이 가나요? 주로 다이어트 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주로 이제 안 먹고 뛰고. 네. 뛰지 맞아. 네, 맞습니다. 이 다이어트 할 때 우리가 식이요법과 운동 네. 이게 이제 다이어트의 정석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체중을 줄이려고 할 때 갑자기 안 먹고 또 무릎에 무리가 갈 정도로 음흠. 충격을 주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갑자기 러닝머신을 뛴다든지 또 스쿼트를 100개씩 한다든지 네, 또 계단 오르내리기 같은 운동을 맞아요. 예. 반복적으로 한다든지 하게 되면 네, 네. 평소에 무릎 운동을 안 해서 근력이 약해져 있는데
무리하게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음. 무릎에 바로 충격이 가게 됩니다. 그러네요. 네.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생기는 통증으로 음. 이제 병원을 방문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 아, 좀 전에 그 계단 오르내리기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이어트 할 때 진짜 아파트 계단 오르는 거 되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오르는 건 한데 내려올 때는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라. 무릎에 손상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는데 네. 진짜 그건 근거 있는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계단 오르기를 할 때는 크게 위험이 없는데 아. 내려올 때는 무릎에 하중이 가면서 그래서. 충격이 많이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단을 내려오는 것을 네. 피하라고 하는데 특히 우리가 체중에 따라서 우리가 걸을 때, 내려올 때, 올라갈 때를 비교해 보니까 그냥 걸을 때를 0이라고 봤을 때 계단을 내려올 때는 하중이 5배가 됩니다. 5배나. 최근에 뭐 체중이 1kg, 2kg 이렇게 늘었을 때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고 느껴지게 되는데 그 이유가 1kg가 늘면 무릎으로 가는 하중이 5kg가 늘게 됩니다. 예. 한 2, 3kg 늘게 되면 네. 15kg가 갑자기 무릎에 많이 가게 되기 때문에 네. 갑작스러운 무릎 통증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등산할 때 예. 산에 오를 때는 올라가셨다가 네. 내려갈 때는 그럼 케이블카 타고 내려가요. 그게 제일 좋죠, 사실은. 제일 좋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아까 그 산 대신 바다로 가라. 네. 이 이유입니까? 아. 네, 무릎이 아프면 산 대신에는 바다로 가라. 네네. 네. 산은 근력 운동에 아주 좋은 운동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무릎이 관절염이 있다든지 음흠. 근력이 약한 상태에서 네. 산을 오르거나 내리는 운동을 하게 되면 네. 올라갈 때는 그래도 오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데 내려올 때 이제 무릎으로 가는 하중 때문에 네. 통증이 너무 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어떤 사람은 등산했더니 무릎이 좋아졌더라 어. 이런 말을 듣고 자기도 무릎을 낫게 하기 위해서 네네네. 등산을 하게 되는데 무릎이 더 안 좋아지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러네요. 예. 반면에 바다 같은 경우에는 위험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음. 모래사장을 걸을 때 우리가 근육을 키울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바닷가에서 물속에서 걷는 거는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산보다는 바다가 훨씬 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근데 무릎도 원장님 아픈 부위에 따라서 병이 다릅니까? 우리 주로 허리가 아프면 제일 먼저 디스크가 디스크. 아닌지 네. 의심을 하잖아요. 네. 무릎 같은 경우에는 연골 손상이 아닌지를 제일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음흠. 그런데 이 연골이라는 부위 자체가 우리가 손으로 만져지거나 하지 않거든요. 네. 근육이나 뼈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손으로 만져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무릎이 아파서 오셨는데 나 어디가 아픈지 모르겠다. 근데 무릎 속이 아픈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예. 이런 경우에는 연골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반월상 연골 손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안쪽, 바깥쪽 이렇게 만지면 네. 통증이 느껴집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 이게 만졌을 때 아프면 반월상 연골 손상을 의심해 볼 수 있고 네. 만졌을 때 아픔이 없을 때는 연골 손상을 의심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게 연골하고 반월상 연골 네. 이게 두 개 그럼 차이점이 뭔가요? 두 개 다 쿠션입니다. 무릎에 있는 쿠션인데 연골은 뼈에 붙어 있는 연한 뼈입니다. 음흠. 네, 반월상 연골은 뼈하고 뼈 사이에서 쿠션을 역할을 하는 구조물입니다. 네. 그 반월상 연골은 안쪽 바깥쪽에 말 그대로 반달 모양처럼 위치하고 있거든요. 반달 모양. 네, 그래서 그 우리가 반월상 연골이라고 부르고 있고 실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안쪽에 있는 반월상 연골의 손상이 가장 많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릎을 앉았다 일어나거나 비트는 동작을 할 때 하중이 안쪽으로 훨씬 더 많이 가게 됩니다. 또 한국인 같은 경우에는 무릎이 이제 안쪽으로 휘어져 있는 맞아요. 경우가 안장단.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안쪽으로 힘이 약 6 정도고 바깥쪽으로 4가 오는 경우가 주로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신경 같은 경우에도 무릎 안쪽에 훨씬 많이 분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릎 안쪽이 아플 때 훨씬 더 통증을 많이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디스크도 재생될 수 없듯이 반월상 연골판도 한번 이렇게 손상. 손상이 되면은 회복되지는 않습니까? 반월상 연골의 손상을 저희가 1기, 2기, 3기로 나누거든요. 네. 1기, 2기 같은 경우에는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예. 근데 3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기다려도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수술적 치료까지 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무릎이 아프다고 뭐 파스 붙이거나 찜질하거나 이렇게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겠네요. 방치하면 안 되죠. 근데 좀 강하게 말씀드리면 예.
방치는 이꼴 수술이다. 방치를 네. 해놓으면 방치하게 되면 수술하게 된다. 됩니다. 결국은. 네. 우리가 이가 썩어서 이가 아프게 되면 방치하면 결국에는 발치를 하게 뽑아야죠. 되죠. 맞아요. 마찬가지로 무릎이 계속 아픈데 통증을 참고 이렇게 지내시다 보면 결국에는 수술로 가게 되는데 그 수술이라는 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수술로 끝날 수 있는데 점점점 수술이 커지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뭐 비싼 가방이나 옷 같은 경우는 장인이 다 한 땀 이렇게 다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서 명품이 탄생되잖아요. 맞아. 예. 그런 것처럼 그 수술도 의사가 사람이 직접 이렇게 해야지 더 잘 될 것 같은데 로봇이 더 잘하나 봐요? 저의 결론은 로봇이 더 잘한다입니다. 그래요? 네. 명품은 장인이 잘 만들고 네. 수술은 로봇이 훨씬 더 잘합니다. 어머. 이게 이제 로봇의 정확성 때문인데요. 네. 우리가 수술을 할 때 뼈를 절삭하는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뼈를 정확하게 자르는 게 가장 좋은데 네. 사람의 손으로 1mm도 안 틀리고 뼈를 자르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로봇은 0.1mm도 안 틀리고 네. 정확하게 자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뼈를 자르고 인공관절을 삽입할 때 네. 네. 장인이 명품 슈트를 만든 것처럼 인공관절이 정확하게 뼈에 삽입이 됩니다. 네. 또 수술을 할 때 출혈이 아무래도 있게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출혈량이 실제 일반 손으로 하는 수술보다 네. 4분의 1 가량이 줄었습니다. 출혈 자체가. 예. 저희가 수술할 때 손으로 하는 수술의 경우에는 우유팩으로 따지면 약 500ml 팩에서 1리터 정도 나온다고 보면 네. 로봇으로 수술했을 때는 출혈량이 약 우유팩 250ml 작은 거. 정도밖에 네네. 안 나오게 됩니다. 이 출혈이 작다 보니까 네. 통증도 많이 안 느끼시고 또 회복이 빨라서 재활이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으로 하는 수술, 또 내비게이션 수술, 로봇 1세대, 2세대 거쳐서 현재 3세대까지 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경험을 해봤는데 네. 현재 로봇이 정말 획기적으로 아주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술이 이제 계속 발전하네요. 네, 그죠? 그러면은 원장님 너무 좀 허무한 결론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로봇만 잘 만나면 되네. 뭐 그런 결론이잖아요 지금. 지금 의사 선생님은 뭐 별로 역할이 없고 로봇만 잘 만나면 되는 이런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또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을까요? 로봇 수술 전에 저희가 수술 전 계획이라는 것을 그렇지, 하게 맞아. 되거든요. 아하, 네네. 근데 이 수술 전 계획을 로봇을 의사가 얼마나 잘 다루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 각각 연주자가 다 연주를 하고 네. 지휘자에 따라서 음악이 달라질 수 완전히 있잖아요. 달라지죠. 그것처럼 로봇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음.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듣다 보니까 이 로봇 수술 굉장히 빠르고 좋은 이 기술 같은데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 수술 비용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돈 걱정되죠. 아주 예. 당연히 되죠. 당연히. 어떻습니까? 비용은 기존의 인공관절 수술보다 조금 더 추가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 네. 그런데 우리가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계속 아프다든지 관절 운동이 잘 안 나온다든지 이런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는 조금 더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훨씬 더 좋은 결과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효과가 있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얘기 장기적인 얘기를 하시는 부분이 그거 아닙니까? 인공관절도 재수술 하시는 경우가 많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생각을 해보면 로봇 수술이 좋다는 그 말씀하시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무릎 아프다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을 할지 안 할지 그 여부는 어떤 기준을 두고 하는 거죠? 저희가 수술 여부를 결정할 때는 네. 엑스레이나 MRI 같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술을 결정합니다. 또 이번에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통증이 가장 중요하겠고요. 네. 그다음에 무릎이 얼마나 휘었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프다고 다 수술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네. 최근에는 이제 수술하지 않고도 무릎을 좋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고 또 꼭 인공관절이 아니더라도 절골술이나 또 줄기세포를 해서 네. 내 무릎을 살리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네. 포함해서 수술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인공관절 오늘 얘기를 하니까 이 인공관절 수명이 있잖아요. 네. 얼마나 씁니까? 수술이 잘 돼서 정말 흔들림이 없는 경우에는 네. 정말 오래 쓰십니다. 예. 거의 평생 쓰셔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관리 방법이나 재활에 있어서 개인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흔들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말 오래 쓰신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수술 후 관리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력 강화. 근력 근력. 이 수술 후에 가장 중요한 게 근육이거든요. 네. 근육이 빨리 돌아오면 재활도 빠르고 걷는 것도 훨씬 편해지십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퇴사두근 운동을 항상 환자분들께 추천드리는데 네. 이 대퇴사두근을 해서 근력이 강화가 되면 네. 수술 후 결과가 아주 좋습니다. 음. 무릎이 안 아프신 분들도 네. 사두근 운동을 하게 되면 무릎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허벅지가 여기, 무릎 허벅지. 근방에 네. 저기네요. 어떻게 하는지는 나중에 윤 트레이너님한테 여쭤보면 되나요? 네, 그렇게 하시면 근데 무릎 아플 때 그냥 저 파스 갖고 온나고 탁 많이 붙이시잖아요. 붙이시죠? 맞아요. 그 파스 네. 굉장히 많이 예전에 바쁘다 파스 막 뛰어다니고 막 네, 그랬잖아요. 맞아, 파스 맞아. 붙이면 효과가 있겠죠? 아무래도. 파스도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네. 실제 파스 성분 중에 멘톨이나 캡사이신 같은 경우에는 붙였을 때 열감이나 냉감을 통해서 통증을 줄여주고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 염증 자체를 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네. 또 파스 중에 케토프로펜 성분이 들어있는 파스가 있는데 네. 그 파스도 의사가 보고 판단해서 이렇게 붙이는 게 좋겠다 하는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치료하시고 붙이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거 파스도 어떤 분들 보면 약간 중독되신 분들이 있고 맞아, 파스 있어요. 중독이 있습니다. 자, 오늘 무릎 건강 챙기고 있습니다. 이 무릎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생활 수칙 요걸 하나 좀 공개하고 가시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릎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퇴사두근입니다. 허벅지 말씀하시는 그래서 거예요. 예. 자나깨나 대퇴사두근 운동. 자나깨나. 네. 좋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예. 이 한 번 하실 때 10초, 네. 하루에 10회 정도만 하시게 되면 네. 정말 무릎이 강하게 되고 튼튼하게 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0회? 우리가 주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거나 네네. 이렇게 할 때 그냥 서서 이렇게 힘을 주시면 됩니다. 아니 서서 다리를 들고 허벅지에 힘을 네, 쫙 허벅지에 줘라. 힘을 주시면 됩니다. 쭉 뻗는 거요? 네. 한 한 번 번 하실 때 10초 정도 하시고 하루에 10회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앉아 계신 한강 씨나 우리 네. 박수림 선생님처럼 네. 앉아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 네. 이 생활 속의 이 작은 운동이 예. 여러분의 무릎을 강하게 지킬 것입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힘주다 보면 예. 관략근에도 힘이 들어요. 아니 그럼 TV 보실 때 그냥 앉아서 보시는 것도 뭐 편하게 보시겠지만 양치할 때 좋아요. 어떻게? 양치할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양치할 때. 양치할 때.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양치할 때 허리 이렇게 다리 딱 힘주면 네. 괜찮을 것 같아요.